먼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저희 사업을 잘하는 게 뭘까요? 아하. 사업을 잘한다는 예. 거. 고객을 만족시키고 회사가 성장하는 것?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수익을 창출을 해야 하는 게 사실 기업의 숙명이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류의 그런 조언들이 뭐가 있냐면은 새벽 4시에 성공하신 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에 일어난 젊은 청년들한테 너는 패자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잘한다는 거는 의사결정의 확률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사업 못 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통적이게도 아이템 선정을 실패하세요. 잘못된 고객들을 선택하시고 잘못된 직원을 선택하고 잘못된 마케팅 방법을 선택하는데 결국은 사업을 잘한다는 거는 의사결정의 확률을 높이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사실은 INTP인 사람들은 외향적이지 못해서 저는 온라인에서는 외향적인데 사실 직접 사람들을 대면해서 영업하는 건 사실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방금 전부터 외향적이 되셨어요. 예, 그 방금 했는데. 근데 이렇게 외향적으로 성공하신 분이 내향적으로 태어난 사람들한테 너 이렇게 하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정답을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제 말대로 하세요가 절대 아니고 의사결정을 확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의 강의를 오늘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모든 걸 잘 알고 있고 사업에 관해서 정답을 알고 있다면은 제가 이 좋은 아침에 왜 여기 있겠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요트를 타고 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정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확률을 높여보자. 그래서 그 관점에서 갖고 왔는데 한번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방청에 계신 분들, 맥도날드가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스타벅스는 왜 저렇게 국내에서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예. 되게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의사결정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관점인데 이거 한번 드릴게요. 네 분 다 질문 드릴까요? 자, 가해 김 선생이 사용한 말하기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 이번 시험 너무 못 봤어. 평균 99점이 조금 안 되네. 자, 1번 네가 내 손에 죽고 싶구나. 1번이에요, 저 1번. 2번 나는 50점 받았다. 잘난 척하니 속이 우려나니. 3번 평균 99점이 못 본 거라니 너 정신 이상하구나. 4번 마음이 아프겠다.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에는 3만 점 받길 바란다. 5번 다른 데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지도 몰라. 자,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거수해볼게요. 자, 1번 1번. 예, 2번 3번 4번 야, 5번 착한 사람들 많네요. 제가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흔히들 실수하는 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거치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정답은 한 개일 거라고 교육받았어요. 제가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여기 정답이 한 개라고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정답이 한 개일 거라 생각해요. 말씀드릴게요. 맥도날드가 잘 된 이유 말씀드릴까요? 햄버거도 맛있고 주차하기도 좋고 마케팅도 잘했고 브랜딩도 잘했고 맛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성공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보통 경쟁사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되게 잘 마시는 분들이 맥도날드 먹어보면 자기 게 더 맛있거든요. 자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내세요. 근데 재밌는 거는 못 이겨요. 맥도날드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잘못되는 건데 저는 사업하면서 꼭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의 성공 공식은 절대 한계가 아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다. 대부분 힘들어하시는 게 나는 저기보다 커피 맛이 좋은데 왜 안 될까? 저기는 커피 맛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고 인스타그램도 잘하셨고 고객들한테 잘했고 복합적인 요소인데 그래서 그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의 성공은 여러 요인의 합으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팬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 팬이 중요해지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책에서 박종규 대표님 얘기한 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제 제품을 한 번 사는 사람은 고객, 내 제품을 자주 사주는 사람은 단골, 세 번째로 뭐냐면은 내가 뭘 팔아도 사주는 사람을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은 이 팬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근데 그 전에 왜 팬이 중요한지 약간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광고를 더 이상 신뢰를 안 해요. 물론 하긴 합니다. 잡을게요. 기업은 마케팅 메시지의 81%가 받는 사람에게 유의미하고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소비자의 84%는 마케팅 메시지가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생각한다. 동의하세요? 제가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배달의 민족을서 주문을 하실 때 타인의 리뷰를 절대 안 본다 손들어 봅시다. 타인 리뷰 보시죠. 두 번째, 쿠팡 볼 때 물건 살 때 타인 리뷰 보세요, 안 보세요? 보죠.
우리 알다시피 상세 페이지 만들기 클래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정보를 주려고 그렇게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드는데 사람들의 상세 페이지에 대한 신뢰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참고를 하고 결국은 타인의 리뷰를 보는데 이런 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팬들이라는 거예요. 팬들이 자발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소름 끼치는 게 우리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람들이 돈 주고 쓰는 거에 관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되게 슬픈 게 뭐냐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광고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꺼버린 건데 소름 끼치는 게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내가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거라고 1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내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는 거예요. 그 광고가 여전히 먹힙니다. 저도 광고를 하고 있지만 이전만큼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팬덤인데 우리 그 유튜브에서 제가 캡처해 갖고 왔는데 현대카드 정태영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광고 매체가 있던 시장을 팬들이 대체를 했다.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뭐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기업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구매 의사결정을 이제는 사람들이 거기를 믿지 않고 SNS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데 그 SNS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우리가 사실은 세컨드 크리에이터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우리에 관한 제품들에 관해서 자발적으로 인스타에 올리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고 그래서 팬이 중요해진 이유는 첫째, 사람들이 과거만큼 우리 기업들의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마케팅 트렌드가 이제 팬덤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건요, 여러분. 17년 전인가 18년 전에 세스 고딘이 차별화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에 100% 주는 아니지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보랏빛 소가 온다고 이거잖아요. 전부 다 노란색 소에서 보랏빛 소 하나가 되면 눈에 띄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급 과잉 시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올해 60이거든요. 되게 여러분한테 하나 팁을 드리면은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본인 나이보다 15세를 높여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되게 동안같이 봐주는데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45인데 그러니까 제가 10살 때 35년 전을 보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 안 친절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거는 식당도 안 친절했고 의사 선생님들 막 우리 어머니 혼내고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수요와 공급했을 때 공급이 이만큼 있고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차별화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차별화라는 게 디폴트가 돼버리니까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은 고객 만족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서서 고객들의 만족을 하면서 친절한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사실 이전에 병원들이 CS 강사를 모셔다가 거기 일하시는 코디네이터나 간호사님들을 모시고 그런 친절 교육을 한다는 게 사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제가 오늘 던지는 강의의 메시지는 여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가장 빨리 하실 것인가 아니면 수수방관을 할 건가인데 저는 이 표현을 씁니다. 이 차별화 시대 때는 사실 이걸 저는 짜장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모두가 짜장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경험이라는 탕수육을 주는 사람들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매번 탕수육을 먹던 사람이 또 탕수육을 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배민 아카데미 강의를 가면 이제 많은 외식업 하시는 분들 뵈니까 그분들이 항상 궁금한 게 이거예요. 고객 서비스 만족했다고 얘기한다. 맛있다고 얘기한다. 근데 왜 그들은 오지 않는가? 근데 말씀드린 게 이거죠. 왜냐면 모든 가게들이 고객 만족을 기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객 만족만으로는 고객 선택을 받을 수 없다. 당신은 지금 모두가 탕수육을 주고 있는데 탕수육을 준다. 우리 최근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구매 경험, 특히 외식업 쪽에 관련해서 생각하셨을 때 특별히 엄청 맛없고 엄청 불친절한 식당 가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디폴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걸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맛있는 음식과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왜 우리한테 안 올까? 당연하죠. 모두가 만족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팬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만족을 넘어서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인 희열을 줘야지 팬을 만들 수 있고 팬이 확보돼야지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팬을 만들 마케팅을 쓴 게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겁니다. 그 미국의 아마존이 나오고 나서 한국에 쿠팡 나온 거 아시죠? 네. 미국의 넷플릭스가 나오고 나서 한국에 왓챠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위워크가 나오고 이제 조만간 위워크는 되게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의 패스트5가 나왔고 그러니까 트렌드들이 있는데 여전히 철학하고 미술, 철학하고 이런 음악 쪽은 독일이 이끌어가고 파이낸스 쪽은 영국이 이끌어가고 그리고 한국 여전히 반도체 되게 강국입니다. 근데 여전히 비즈니스나 마케팅 쪽은 미국이 강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출판사에서 저한테 책을 쓰자고 먼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게 내가 어떤 책을 쓸까요라고 했더니 그건 작가인 당신이 정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라고 해서 아 무슨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사실 4, 5년 전부터 팬덤에 관한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이미 이전에 어떤 팬덤에 관해서 책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기업 중심이고 뭐 이래서 아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만간 그분도 나오실 거예요. 난 그분 책도 봤어요. 근데 네, 되게 도움 많이 됐고 그래 저는 네. 약간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나의 얘기들을 할까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계속 꾸준히 다니는 게 이쪽 소상공인 쪽의 팬덤은 제가 먹지 않았나 이런 표현 써도 되는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되게 운이 좋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길래 저는 그걸 선택을 했고 트렌드가 이제 팬덤 중심 넘어간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겁니다. 내가 이게 소비자의 마음에는 책을 보다가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는데 벤츠의 조사에 의하면 고객 그룹의 재구매량률은 단 것 같다. 불만족한 그룹의 10%도 재구매를 했다. 뭐 이런 거는 알다시피 대체할 만한 브랜드가 없을 때 불만족하도록 갑니다. 뭐 우리가 산속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불만족해도 사실 갈 수밖에 없죠. 근데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10%밖에 안 돼요. 근데 소름 끼치는 데이터는 이거예요. 만족한 그룹의 29%가 재구매를 했대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이 데이터를. 만족한 그룹의 70 빼기 하면 얼마죠? 71%가 구매를 안 산다. 아하. 그러니까 만족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시면서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제품 좋다고 했는데? 만족을 했는데? 우리 학원에서 수업 잘했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안 하나? 이유는 만족만 했기 때문이에요. 이 만족은 다른 대체제나 경쟁 제품을 통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족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희열을 느낀 그룹의 86%는 재구매를 했다. 여기서 희열은요.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나 만족이에요. 제품의 본질적인 게 아니라 이제 예상치 못한 건데 저는 이 표현을 쓰거든요. 시나리오를 깬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네시스가 에어포트 서비스라는 그 서비스를 론칭을 했는데 여러분이 제네시스를 갖고 계시면은 인천공항에서 해외여행 가실 때 맡겨놓고 리무진 셔틀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공항까지 하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네. 이전의 기업들은요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만 잘 만들길 바랬어요. 자동차로 만족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벤츠는 안 거예요. 이런 자동차를 통한 만족만으로는 고객들이 재구매를 이끌어낼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 헷갈리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벤츠 에어포트 서비스를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제네시스가 하는데 제네시스가 하는 행보를 보면 이겁니다. 아니 이전의 사고방식은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면 잘 만들면 되지 굳이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서비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 해야 되느라고 하는데 아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를 깨는 거죠.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만 잘 만들면 되는데 예상치 못하게 공항에 갔을 때 셔틀버스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팬덤이 중요하다. 이 팬덤이 그러니까 희열을 만들어내야지 팬덤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전에는 매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 믿음에 관해서는 없지만, 그 변함이 없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익이거든요. 기업이 성장하려면 수익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투자를 받아서 그냥 일단은 매출만 지표가 중요한 분들은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제가 만나는 투자받지 않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중요한 이유가 수익이 있어야지 회사가 힘들 때 버틸 수 있고 수익이 있어야지 일 잘하는 직원한테 보너스라도 줄 수 있는데 왜냐면 사실 이게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에 관해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YG 칼리지를 할 때는 학생도 400명 되고 막 매출도 좋고 사람들이 와 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진에 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분 좋은데 종소세 내고 직원 월급 주고 4대 보험 내고 나면은 눈물이 나는 거야. 와이프랑 나랑 우리는 왜 사업을 하는가. 그래서 사실은 계기가 있었던 게 저희 이제 코로나 때는 어린이 영화관을 차렸는데 네. 이때는 수익에 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예요. 우리가 대부분 수익을 못 버는 이유가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수익에 관해서 고민을 안 했다. 우리가 길 가다가 K7이 사고 싶으면은 K7만 보여 길에서. 여러분 여성분들 중에 뭐 루이비통 페이보리 가방을 사고 싶으면은 길 가다 그 가방만 보이듯이 대표님들이 수익에 관해서 좀 더 집중하면은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근데 팬덤이 있으면 이게 더 효과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사실 일반 그 빈스에서 항상 늘 해오던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자동차 제가 인피니티하고 제네시스 갖고 왔는데 도요타에 만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만든 게 렉서스입니다. 렉서스. 닛산의 고급 브랜드가 인피니티, 현대 제네시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만족한 고객이 있으면은 좀 더 상위 브랜드를 통해서 혹은 상위 제품을 통해서 순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팬이 해준다. 근데 사실 외식업계도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보면은
기본 스타벅스 브랜드에서 이제 리저브를 만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마진이 10%라고 치더라도 사실 리저브가 훨씬 더 수익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돈돈거리는 게 제 스스로가 약간 없어 보인다 생각했는데 요새는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 수익을 내는 거고 저는 대신 근데 이걸 꼭 붙입니다. 무조건 고객들을 향해서 수익만 높이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하자. 최고의 서비스를 내고 거기에 당당하게 우리의 수익을 요구하자. 저는 그 지표를 엄마로 삼아요. 내가 엄마한테 이 가격을 제한할 수 있나 없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나? 당당히 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당당히 금액을 요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하이엔드나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네. 보다 이렇게 상위 레벨로 네. 가고 싶어 하는데 전제 조건이 팬덤이 있느냐, 예. 아주 기대 이상 값에 만족을 주었느냐. 예. 근데 그 기준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느냐. 네, 엄마한테 당당히 이 제품을 제안하고 이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저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판매자도 소비자도 행복해야 되는데 제가 노란색을 어디다 쳤냐면은 어디 쳤습니까? 판매자가 소비자 중에. 판매자입니다. 네. 사업을 성공하려면요. 소비자의 행복도 중요한데 소비자의 행복만으로는 비즈니스가 0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소비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10,000원에 받아와서 중국에서 이거를 5,000원에 파는 겁니다. 소비자는 엄청 행복합니다. 왜냐? 나는 믿지고 파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사업은요. 판매자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제가 만나는 많은 대표님들 보면은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수익이 없다. 이런 분들도 사업 오래 못합니다. 사실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 행복의 근간이 사실 순수익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이 데이터들을 보면은 충성도가 5% 올라가면 수익은 25%에서 85% 올라간다. 희열을 느낀 충성 고객 1명은 평생 11명의 보통 고객 몫을 한다는데 이거 공감 가실 거예요. 우리가 식당을 갔는데 제가 희열을 느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말하죠, 주변에. 네, 자주 가고 네. 그다음에 말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11명의 몫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사업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은 만족을 넘어서서 희열을 줄까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를 깨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골드 멤버인 경우는 별을 12개를 보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받습니다. 음료수를. 프레타 망자라는 영국의 샌드위치 브랜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냥 매니저들한테 권한을 줘서 공짜로 커피를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단골 커피숍에 갔는데 오늘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럼 내가 매니저긴 하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표님 오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시는데 오늘 커피는 저희 하우스가 쏩니다. 앞으로는 뿌리따 망제 갈 때 약간 어둡게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똑같은 커피 한 잔을 공짜로 받는데 스타벅스에서는 우리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프레타 방제에서 내가 자주 돈을 썼지만 한 잔을 받는 거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희열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나리오를 깨는 거죠. 사실은 제가 마케팅 강의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은 일단 보통 첫째 날에 저는 그냥 예상치 못하게 스타벅스 케이크도 드리고 그냥 브라우니도 드리고 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한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한때 이슈가 됐던 게 배달업계에서 손편지 썼던 거 막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정말 많이 썼어요, 그거. 근데 그게 내가 말하는 거는 큰 돈을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고객들한테 진심으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드리자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아까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니까 좀 그 의미가 퇴색돼 버렸는데 누군가는 지금도 끊임없이 고객들한테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어 학원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짜 이분들 관점에서 내가 어떤 걸 더 드리면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공교롭게도 제 책 밑에 지금 목적으로 승리하는 기업이 있는데 NPS, 새로운 의미의 NPS가 네. 나온 그 네. 책이에요. 최근에 그 다시 한번 읽고 있는 네.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반가웠어요, 저도. 네, 저도 이 책을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그 어느 대표님을 알게 됐는데 투자사를 하시거든요, 스타트업에.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분도 뭐 투자도 되게 잘하셔서 우리나라에서 명망 있는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도 투자하시고 그래서 큰 그 수익을 창출하셨는데 그분이랑 점심을 먹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객들에 관한 진심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고객들은 진심 약간 당연히 나한테 돈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고객들에 대한 진심에 대한 태도는 생존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당신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니네가 생존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제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 공급가잉이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 중에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줘요.
그럼 누구한테 잘해야 됩니까? 엄마한테 잘해야 돼요. 엄마. 네. 생산자가 소비자 중에 공급강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파워가 있습니까? 소비자가 파워가 더 세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한테 잘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심이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전의 소비자들은요. 브랜드를 소비하거나 경험할 때 뭐 쉽게 얘기할게요. 30년 전에 식당을 가서 내가 불쾌한 경험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1번은 엄마한테 이르거나 또 하나는 친구들한테 저 식당 가지 말라 해요. 반대로 해서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엄마한테 얘기하거나 지인들한테 저 식당 좋다요. 근데 소비자가 이전에는 소비하는 주체였는데 지금은 정보를 생산하게 됐어요. 소비자들이 지금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제가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오늘 끝나고 식당을 갔는데 불쾌한 경험을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되게 많아졌어요. 첫 번째, 굳이 영수증을 받아서 전 플레이스 리뷰에다가 악플을 낼 겁니다. 굳이 해시태그를 해서 인스타에다가 검색했을 때 노출되게끔 그 가게에 욕을 적을 거고요. 블로그를 적을 거고요. 그러고 돈 많고 시간 많고 능력 있으면은 유튜브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그건 전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악플을 원래 안 답니다. 제 캐지 테이블은 저보다 평균 다 5점이에요. 네. 악플 다는 거 엄마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우리 저희 아버지가 옛날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도 사업가셨거든요, 처음에. 아빠가 남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결국 돌려받는다고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서 네. 악플 안 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너무 안 하는 걸로.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진심으로 고객들한테 대했을 때 고객들이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고 만족을 느꼈을 때 이분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인스타에 올려줍니다. 그렇죠. 유튜브에 올려주고 내부에 올려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에서 엄청 중요해지고 있는 게 기업들이 주는 정보보다 앞선 선 구매자들의 리뷰를 우리가 많이 신뢰를 하는데 이걸 이제 팬들이 자발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했으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저의 얘기는 팬덤이 중요하다. 공감이 가셨을 건데 네. 제가 한 13kg를 뺐습니다, 최근에. 아, 그래요? 네, 제가 비법을 일러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살이 안 빠지면 저한테 1억을 요청하시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살 빼는 비법인데 여러분 놀라면 안 돼요. 적으실 분 적어도 돼요. 덜 먹고 더 운동하면 돼요. 뭐 그렇죠. 근데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요. 네.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는 뭔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인스타를 잘하고 멋진 뭐 대표가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사업에서 나는 본질은 이걸 생각하거든요. 너무 또 어이할 수 있는데 그냥 만족한 고객을 만들고 그 고객이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본질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나는 다시 한번 강의하실 때 할 때 대표님들 말씀드리는 게 대표님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멋진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친구한테 추천하게 하면 된다. 저는 이 책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 일본 아저씨가 쓰신 외식업 장사하신 아저씨가 썼는데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외식업의 본질은 건전한 다단계. 건전한 다단계. 네, 저는 사실 이게 외식업뿐만 아니라 생각해요. 전 영어학원을 하는데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건전한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업을 되게 잘 준비해서 이 아이들이 만족을 하고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죠.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난 사실은 이게 그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다단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은.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 내일 제가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제 소개를 제가 따님 나왔네요. 제 둘째 딸이고 제 둘째 딸한테 와이프가 이제 영상 찍은 게 있어요. 너 커서 모델러라고 했더니 제 둘째 딸이 마케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제가 계속 세뇌를 시켰거든요. 이 이유는 제 동생이 자기 아들한테 그 과학자가 되라고 계속 세뇌시키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재밌네라고 해서 제가 딸한테 계속 했고 그래서 너는 커서 모델러라고 와이프가 찍었더니 자기는 커서 마케터가 된다고. 난 여전히 마케터가 뭔지 모른다. 잠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첫째 딸이 아직도 학교에서 이런 걸 하더라고요. 아빠 직업이 뭔지를 나가서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딸이 물어봤어요. 아빠는 무슨 일 해? 마케터야. 그게 뭐냐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가 좋은데 매출이 나지 않는 분들한테 마케팅과 브랜딩 쪽으로 도움을 주는 거지 하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 이 아이한테 다음날 물어봤죠. 잘하고 왔냐라고 했더니 아빠 사실은 그렇게 못했다. 딸이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케터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물어볼 게 예상이 되는 거야. 그럼 자기 마케팅 설명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책은 썼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책을 쓰는 작가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설명이 쉬워지죠. 네, 그래서 쉬워져서 그래서 선생님이 소설을 쓰시냐고 물어봤어요. 얘가 또 잠시 생각하는 거예요. 마케팅이라고 대답하면 또 마케팅이 뭔지 물어보겠지. 그래서 네라고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은 저를 볼 때마다 약간 소설가 보듯이. 아하. 그래서 전 딸을 위해서 조만간 소설을 하나 낼까 생각해요. 우리 딸을 거짓말쟁이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뭐 시드니 대학교에서 마케팅을 전공을 했고 뭐 펜을 만들 마케팅 인스타그램 10년 썼고 운 좋게도 뭐 세바시에 나가서 인터뷰할 기회도 있었고 뭐 사실 작은 영화국이긴 한데 운 좋게도 불러주셔서 삼성전자 뭐 야나도 이런 데 여러 가지 강의도 다니게 됐고 그러니까 사실 YC 칼리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거는 자부심감 있는 게 뭐냐면은 10년 동안 한 곳에서 한 브랜드로 했다. 코로나를 겪고 여러 가지 이제 부침가 이런 게 있지만 여전히 사실 뭐 학생도 300명 가까이 되고 지금 뭐 주니어 한 게 사실 코로나 때 오픈했는데 되게 잘 돼서 뭐 1년 웨이팅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1년 웨이팅하는 학원. 네, 근데 뭐 대치동에는 되게 많은데 부산에서 이렇게 하는 학원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사례긴 합니다. 물론 한 명입니다. 1년 웨이팅한 게 물론 몇 개월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거짓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의 자부심은 10년 동안 한 브랜드로 사업을 하면서 이런 노하우들을 누군가한테 나눠주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거 강의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실패를 조금 비껴나갈 수 있을 건데 근데 물론 저도 이제 공감 가는 게 사람은 당해봐야 그 일이 생기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나서 근데 그 이전에 어르신들이나 주위 사업 선배님들 다 조언을 하셨거든요. 이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데 겪고 나서 그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 뭐 브랜딩도 하고 있고 일단 제가 큰딸 얘기를 또 잠시 해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큰딸이 되게 밝습니다. 엄청 밝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지 못합니다. 와이프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별로 크게 내 딸이 공부 못하는 스트레스 받지 않거든요. 왜냐면 공부 아니고도 성공할 수 있는 막 여러 가지 또 생각하니까. 근데 저희 큰딸이 수학이 한 50점이 안 넘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되게 밝은 표정으로 학교를 가는 겁니다. 아하. 이유가 뭐냐면은 나머지 수업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원 평가를 하고 나서 기준 점수 이하인 경우는 우리가 보통 나머지 수업을 받거든요.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저희 와이프가 동네에서 영어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엄마들이 봤을 때 영어 물론 수학 학원이었으면 더 큰일 났을 텐데 영어 학원 원장 딸이 나머지 수업을 즐겁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아하. 이 아이한테 우리가 수학 가외 선생님도 붙이고 했는데 결국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아이가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병원 가서 1년 전에 진단을 받았는데 간헐적 사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간헐적 사시. 그러니까 한쪽 눈이 이렇게 흐르는 건데 그러니까 시선이 이 아이는 우리가 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막 흔들리고 보이니까 수학을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으면은 이 아이는 여전히 수학을 못하는데 우리는 수학을 못한다고 할 건데 다시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여기 보면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 심리 이해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업을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수익을 내야 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누굴 상대하냐면요. 사람을 상대합니다. B2B건 B2C건 우리는 결국 사람을 상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서 사실 인스타그램 심리학을 쓴 이유가 그건데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심리에 관한 우리의 구매 의사결정이 어떤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마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소비자는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네, 우리는 보통 그래서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업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똑똑하고는 되게 주관적인 표현이긴 한데 사실은 많은 인지심리학자나 행동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소비자는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남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 BTS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BTS 되게 좋아하고요. 네. 제 딸과 BTS의 RM이 물에 빠지면은 저는 RM으로 갈 겁니다. 예, 그 정도면 쉴드된 거예요. 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자, 그럼 할게요. 그럼 대답해주세요. 하윤하고 BTS 중에 누가 노래를 더 잘합니까? 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윤이가 더 잘한다고.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큰 돈을 버는 게 세상의 이치 같은데 세상은 가장 매력적인 가수가 가장 큰 돈을 법니다. 정우성하고 유해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심심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 가서 정우성 연기력을 쳤더니 첫 줄이 정우성 연기력 논란 종지부 찍거든요. 논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유해진 연기력을 쳤더니 첫째 줄이 워낙 기본 연기력이 탄탄하대요.
자,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영화 개런티가 평균값이 정우성 아저씨가 더 높다고 합니다. 당연히 높죠. 정우성인데. 근데 중요한 건 잘 보면은 배우는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두 분 빼고 그냥 우리 대학로 가도 연기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슬프게도 가장 매력적인 배우가 가장 큰 돈을 버는데 여기에 오기 위해서 내가 이 설명 드린 거예요. 혹시 앞쪽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그 배우나 연예인분들 좋아하시던 분들한테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쪽에 얼굴 어두워지는 거 좀 있는 거, 정우성파 좀 있는 것 같은데. 본질은 이겁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신발을 보면요, 여전히 부산의 신발 산업이 되게 뛰어나고요. 부산의 화승이요,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아디다스 물량의 20%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 아직도 그렇군요. 네. 왜냐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공장이 있지만 그거는 화승의 부산 회사의 현지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따지면 부산의 이 신발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요, 왜냐면 아디다스하고 나이키하고 이 기술력에 관한 얘기가 좀 무의미한 게 우리가 기술을 만들어서 신발을 납품하기 때문에. 근데 둘 중에 프로스펙스하고 나이키 중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법니까? 아, 당연히 나이키가. 네. 사람들은요,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매력적인 걸 선택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들 회사 출근해가지고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제품을 구매할 때, 그러니까 신발 하나 살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발 브랜드를 검색해서 최고의 품질을 찾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최고의 품질의 신발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만족한 신발을 찾아요. 저는 이 관점으로 하고 나서 내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마케팅을 할 때 우리는 이전에는 파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마케팅의 본질을 더 이상 파는 게 아니라 선택당한다. 내가 YC칼리지 주니어 어린이 학원을 할 때 이 관점 때문에 되게 도움이 됐는데, 이전에는 제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학부모님들한테 이 영어 학원을 제안해야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나는 고객한테 선택받는 거야. 고객들은 이미 경쟁 제품과 대체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고민을 해봤어요. 영어 학원을 치면 특목고 있고 내신 있고 영어 회화 있어. 근데 난 이 두 쪽을 못 이길 것 같아서 영어 회화라는 시장 쪽에 갔고, 그 관점에서 고민한 거야. 고객들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수많은 것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 중심이란 굳이 관점을 말하지 않더라도 고객들한테 우리는 사실 선택을 당하기 때문에, 공급가행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선택을 받을지를 고민하게 되면은 약간 마케팅적으로나 브랜딩적으로 좀 더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매력이라고 하면 뭐냐라고 내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매력은 디자인과 스토리다. 아, 한 단계 이제 깊이 들어간 이야기 나오네요. 네, 이거는 내일인데 지금 시간이 2분 남아서 애매하긴 한데 요까지만 좀 더 하고 그러면 끝낼게요. 그냥 우리 사람들은요,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선호를 하는데, 잠깐 보면은 저는 이 김경일 교수님 되게 좋아하는데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결정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우리가 길 가는 사람과 만나서 사귀게 돼서 2, 3일 만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을 실패할까에 관해서 확신을 얻지 못했거든요. 소비자의 심리도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제품을 사지 않는다? 딱 하나예요. 이 제품을 샀을 때 실패하면 어쩌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상세 페이지 만들거나 제안 썼을 때 저는 딱 하나의 메시지만 담으려고 해요. 당신이 나를 선택하면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진 않아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확률상 가장 높았는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이 선택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수렵이나 채취 생활할 때 생존이 가장 높은 걸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로 다니면 안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걸 먹으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택하면은 나에게 생존을 가장 높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과거에 그런 식의 의식이 굳혀져서 여전히 똑같이 많은 사람이 선택한 걸 선택하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리뷰 많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식당을 지나가다가 줄을 서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끌립니다. 왜요? 여러분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본능이 많은 사람이 선택했으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니까. 그래서 우리 혹시 이게 그 김경희 교수님이 했던 말인데, 우리 전국에 장맛비가 옵니다라고 하면 이상한 분 없어요. 저 호주에 8년 살았고 필리핀 2년 살았는데 전국에 비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